안녕하세요. 나만미디어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강사, 교사, 교수님들,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OBS 스튜디오 사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OBS 기본 사용법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본 강의 영상도 OBS로 녹화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OBS 스튜디오는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의 약자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과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OBS를 사용한다면 유튜브, 트위치,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OBS 사용법에 대해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5가지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한번 본다고 해서 OBS의 전문가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강의를 보고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OBS 스튜디오를 입력하시거나 주소창에 이 링크를 타이핑해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OBS 방송국에 가끔 들어가셔서 헤매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OBS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셔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OBS 스튜디오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고요. 대부분 윈도우 기반을 쓰실 테니 윈도우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맥북을 사용하시거나 리눅스 체제를 사용한다면 맥OS나 리눅스를 선택해서 다운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바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하셨다면 파일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자, 설치가 끝나셨다면 OBS 스튜디오를 실행해 주시고요. 저와 같이 수업을 진행할 테니 구성 마법사가 팝업되면 아니오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바로 OBS의 메인 화면입니다. 상단의 검은 네모 화면이 녹화나 방송될 미리 보기 화면이고요. 아래 목록과 믹서들을 조절하여 나만의 방송 환경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면 목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장면 목록을 통해서 수업 화면, 교재, 동영상 시청 등 미리 지정한 소스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장면 목록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소스 목록입니다. 장면 목록의 하위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장면에 속해 있는 소스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업 화면에서는 캠과 이미지에 소스 목록을 설정하고 교재라는 장면 목록에서는 PPT를 소스 목록으로 설정할 수 있고 동영상 시청 장면에서는 영상 파일을 미리 설정해 둘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지금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잠시 후에 기초 조작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믹서는 오디오나 마이크의 음량을 조절하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측 하단에는 방송이나 녹화를 켜고 끌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면을 내가 편하게 볼 수 있는 비율로 조절해 보세요. 각 목록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클릭한 뒤 움직이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기초 조작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먼저 컴퓨터 화면을 녹화해 보겠습니다. 장면 목록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소스 목록만 일단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소스 목록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팝업되는 화면에서 디스플레이 캡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수정 없이 확인 버튼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캡처 기능은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니터를 하나만 두었을 때는 엘리베이터 양면 거울처럼 녹화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모니터 하나에는 OBS를 켜고 하나에는 녹화할 화면을 띄워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옵션에서 디스플레이를 녹화할 모니터를 설정해 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테두리의 빨간색 꼭지점을 움직여서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소스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목록에서 목록에 눈동자 모양을 클릭하면 화면에서 숨기고 다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옆에 자물쇠 버튼을 누르면 이 소스 목록이 나중에 삭제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소스를 잠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측 하단에 녹화 시작을 눌러서 화면을 녹화해 보세요. 그리고 녹화가 끝났다면 녹화 중단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녹화 방법은 이후에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웹캠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에 있는 내장캠을 이용하거나 PC 웹캠을 USB에 연결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소스 목록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이번에는 비디오 캡처 장치를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 눌러 주시고요. 그럼 연결된 장치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웹캠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웹캠 화면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니 알맞게 조절해 보세요. 소스 목록이 두 개가 생기게 되면 상단에 있는 목록이 위에 있는 목록이고 하단에 있는 목록은 뒤에 있는 목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웹캠의 경우 OBS에서 필터나 효과를 적용시킬 수도 있는데요. 소스 목록에서 비디오 캡처 장치 웹캠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효과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효과 필터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효과나 필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러트가 있다면 러트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색상 보정을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밝기나 색감 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로마키도 가능한데요. 크로마키의 원리는 해당 색을 지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우고 싶은 배경이 초록색 혹은 파란색의 단색이어야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참고로 크로마키 색상이 초록색이나 파란색인 이유는 두 색상이 인체에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얀색이나 빨강색은 사람 얼굴의 피부톤이나 눈동자 색상이 같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필터를 설정해 보았으면 닫기를 눌러서 다시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성을 만져볼 건데요. 마이크가 있다면 USB에 꽂아서 마이크를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마이크 보조 오른쪽에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고 속성을 클릭해서 마이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보조칸에 음량을 만져서 마이크 소리를 줄이고 키울 수도 있겠죠. 참고로 마이크와 오디오가 어떤 것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우측 하단에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네 번째 오디오 탭에서 광역 오디오 장치 목록에서 어떤 장비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영상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스 목록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미디어 소스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 방법은 어렵지 않으시겠죠?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팝업이 될 건데요. 로컬 파일 오른쪽에 찾아보기를 눌러서 가지고 있는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미디어 소스에는 동영상과 오디오 파일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영상이나 음악을 반복 재생하고 싶으시면 아래에 반복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이 끝나면 알아서 반복 재생을 해주게 되겠죠. 확인을 눌러주면 곧바로 미디어 소스가 재생이 됩니다. 역시나 꼭지점을 눌러서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개체를 선택해서 드래그하면 위치를 이동시킬 수도 있겠네요. 오른쪽에 오디오 믹서에서 동영상 자료의 소리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는 동영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소스 목록을 추가해 주시고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확인을 눌러주시고 동일하게 이미지 파일 오른쪽에 찾아보기를 눌러서 이미지 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넣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니 3-3 동영상 부분을 완벽히 이해하셨다면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교재를 띄울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이 윈도우 캡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스 목록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윈도우 캡처를 눌러주세요.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윈도우 옆에 선택란에서 원하는 창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메모장이나 워드, 아래 한글, PPT, PDF 파일 등 모두 선택해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워포인트를 띄울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슬라이드 쇼와 함께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건데요. 여기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쇼 메뉴 탭에서 슬라이드 쇼 설정을 누르고 쇼 형식을 웹 형식으로 진행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소스 목록에 윈도우 캡처를 클릭하시고 윈도우에서 슬라이드 쇼를 선택해 보세요. 일반 슬라이드 쇼로 하는 것보다 창 모드로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기 때문에 강의를 좀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윈도우 캡처 기능은 잘만 활용하면 동영상과 이미지 모두 이곳에서 가능하니 거의 만능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글자나 자막을 추가해 볼게요. 텍스트 기능은 강의 제목이나 날짜, 회의 주제, 콘텐츠 제목 등을 적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스 목록을 추가해 주시고 텍스트를 눌러줄게요. 글꼴 선택을 눌러서 글자의 폰트나 폰트 스타일 그리고 사이즈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하셨다면 아래 텍스트를 눌러서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텍스트의 색상이나 배경 색상 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텍스트 탭에서 좀 더 나아가면 카운트다운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스 목록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름을 알기 쉽게 타이머라고 저장해 두겠습니다. 글꼴 선택을 눌러서 원하는 크기와 폰트 스타일을 정해 주시고요. 글자의 색상이나 배경 색상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도구에서 스크립트를 눌러준 다음에 여기서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countdown.lua 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타날 텐데요. 오른쪽에 듀레이션, 기간은 분 단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1분으로 설정해 보고요. 아래에 있는 텍스트 소스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아까 설정한 타이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칸은 이 타이머 기능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문구를 띄울까라는 칸입니다. 곧 시작됩니다 라는 문구를 적은 뒤에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머를 다시 시작하시려면 소스 목록에서 타이머를 선택하신 다음에 숨기기를 눌렀다가 다시 켜보시면 처음부터 타이머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분 단위로만 가능하고 초 단위로는 가능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단점입니다. 그리고 타이머 텍스트를 다시 눌러서 글자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배경 색상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스 목록에 있는 목록들은 클릭하고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스의 목록을 선택하고 아래에 있는 위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순서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위에 위치할수록 가장 앞에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가장 아래에 있는 목록이 가장 뒤에 있는 화면이겠죠. 자, 이제 장면 목록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장면 목록은 소스 목록의 상위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소스 목록들을 그룹화하여 저장하고 원할 때 쉽게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컴퓨터의 폴더와 파일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소스 목록들을 다 비워보고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목록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재라고 설정을 해 보고요. 그리고 교재 장면에서 필요한 소스 목록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캡처를 누른 다음에 윈도우에서 슬라이드 쇼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PPT를 띄웠으면 하나 더 추가해 볼 건데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눌러서 여기다가는 이런 문구를 입력하고 글자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 목록을 하나 더 추가할 건데요. 같은 방식으로 웹캠이라고 장면 목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웹캠에서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 캡처 장치를 누른 다음에 웹캠을 하나 띄워 볼 거고요.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서 여기에 위치해 두겠습니다. 소스 목록을 하나 더 추가해서 윈도우 캡처를 누른 다음에 교재를 하나 더 띄워 볼게요. 교재를 이렇게 띄워 주시고요. 순서도 변경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면 목록 하나 더 추가해 볼 건데요. 여기서 참고 영상이라고 저장을 하고 소스 목록에는 미디어 소스를 켜서 동영상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장면 목록이 교재, 웹캠, 참고 영상 세 가지가 생겼는데요. 미리 저장해둔 장면 목록을 활용하면 녹화나 실시간 방송을 할 때 혹은 영상 제작을 할 때 찾을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해당 소스를 불러올 수 있겠죠. 방송 준비 시간이 더 충분하다면 장면 목록에 추가를 해서 원하는
목록들을 추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을 잘만 활용하면 방송을 하면서 실수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방송을 하는 당사자는 동영상이나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 소리가 들리면 시청자에게도 소리가 반복되면서 울리게 되겠죠. 그래도 지금 나오는 소리를 모니터링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는 분들이라면 미리 이어폰을 꼽고 진행해 주세요. 오디오 믹서에서 아무 목록이나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디오 고급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모니터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초 조작 파트의 마지막입니다. 마이크를 사용하면서도 다양한 필터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오디오 필터 기능을 사용할 때는 3-10에서 배운 오디오 모니터링을 켜고 들으면서 조작해보세요. 오디오 믹서 탭에서 마이크 보조 오른쪽에 톱니바퀴를 누릅니다. 그리고 효과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오디오 필터 탭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이크 소리가 작다면 확장기 버튼을 눌러서 출력을 증폭시킬 수가 있고요. 혹은 소음 억제 버튼을 눌러서 주변 소리가 시끄럽다면 소음 억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조용하게 만들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부득이하게 주변이 시끄러운 환경이라면 어느 정도 억제를 해줍니다. 필터 효과를 제거하고 싶다면 목록을 선택하시고 마이너스를 눌러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필터 효과는 소프트웨어로 도와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마이크는 가까이 위치시키고 최대한 조용한 환경에서 녹음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녹화를 해봐야겠죠? 우측 하단에 녹화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설정한 소스 목록대로 화면 녹화가 진행됩니다. 녹화가 끝났다면 녹화 중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녹화 영상은 좌측 상단의 메뉴 탭에서 파일을 누르고 녹화 저장 폴더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세요. 그럼 설정한 소스 목록대로 화면 녹화가 진행됩니다. 물론 저장 폴더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설정을 눌러주시고 출력 메뉴에서 저장 폴더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자는 기본적으로 MKV 형식으로 녹화가 완료됩니다. 보통 우리는 MP4 확장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작업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좌측 상단에 파일 탭에서 재다중화 녹화를 눌러주세요. OBS 녹화 대상 파일 사이에 보시면 점점점 이 버튼이 보일 건데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저장된 폴더로 가셔서 해당 영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셨다면 아래에 재다중화 녹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MKV 파일이 MP4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재다중화 녹화 과정이 번거롭다면 처음부터 MP4 파일로 저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메뉴 탭에 가신 다음에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출력에 들어가셔서 녹화 형식을 MKV에서 MP4로 변경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정화는 좀 떨어지겠지만 저는 재다중화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미리 MP4로 변경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볼게요.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트위치나 페이스북도 비슷한 방법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가정하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계정에 로그인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만들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유튜브의 실시간 스트리밍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스트림 키만 있으면 됩니다.
스트림 설정 탭 아래에 보시면 스트림 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복사를 눌러주시고 다시 OBS로 돌아와서 스트림 키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OBS의 장면 목록과 소스 목록을 잘 세팅해 주시고 우측 하단에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방송을 클릭하신 다음에 서비스를 유튜브로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방송 키 사용 고급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복사된 스트림 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방송 세팅이 완료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측 하단에 방송 시작을 눌러줍니다. 다시 유튜브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좌측 상단에 미리 보기 화면에 방송이 시작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측 상단에서 스트림 종료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 기능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기본 조작법만 알려드릴게요. 좌측 상단에는 방송 화면을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시청자들의 채팅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수정을 눌러서 방송 제목과 설명, 공개 상태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설정할 수가 있겠네요. 어떤가요? 할만하셨나요? 물론 OBS의 기능을 100% 다 배웠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OBS의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살펴봤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기본 기능을 모두 숙달하신 후에는 다른 기능들도 차근차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처음이라 어려웠던 분이 계시더라도 영상을 다시 보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면 적응이 되고 습관이 되면서 조금씩 발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재미를 갖고 지속적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